안녕, 개츠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본인의 소중이 향이 난다는 향초를 만드는가 하면 케겔 운동용 옷구슬을 만들어 파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기네스 펠트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네스 펠트로를 알아보자냥. 기네스 펠트로는 1972년 유명 프로듀서인 브루스 펠트로와 당대 최고의 배우 브라이드 데너 사이에서 태어났어. 또한 유명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녀의 대부라고 하니 그야말로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금수저라 할 수 있지. 이러한 배경을 가진 기네스는 자연스럽게 연기와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중 무대에선 어머니의 모습에 반해 학교를 중퇴하고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대. 1991년 영화 정열의 샤우트에서 조연으로 데뷔한 기네스는 데뷔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후크에서 웬디 역으로 출연했어. 하지만 그녀가 무명 배우 신분을 벗어난 시점은 1995년 남친이자 할리우드 최고의 미남 스타 브래드 피트의 추천으로 영화 세븐에 출연하면서부터야. 기네스는 브래드 피트의 연인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지. 이들은 약혼까지 했지만 바로 다음에 결별했어. 당시 기네스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대. 이후 기네스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다가 1996년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엠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큰 인기를 얻었어. 기네스의 기품 있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며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 1998년에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오스카상을 거머쥐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어.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케이트 블란쳇, 메릴 스트립 등 연기파 배우들을 제치고 기네스가 수상할 자격이 되냐며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거야. 전부터 그녀의 연기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거든. 이후 아이언맨, 글리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은 모양이야. 사업가로 변신한 기네스 펠트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구프를 론칭했고, 온라인 판매, 잡지 창간, 넷플릭스 시리즈 론칭까지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지. Anyway, 기네스 펠트로는 2003년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과 결혼해서 슬라의 딸 애플, 아들 모셀이 낳았어. 하지만 결혼 12년 만인 2014년 별거를 시작해서 2016년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지. 현재 크리스 마틴과는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낸다나 봐. 이후 글리 촬영 중에 만난 프로듀서 브래드 팔적과 오랜 기간 사귀다 2018년에 재혼했다고 해. 이렇듯 연기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기네스 펠트로지만 다양한 망언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 기네스 펠트로는 90년대를 주름졌던 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 사이였어. 하지만 하루아침에 절교를 하게 되는데 절교 원인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도는 거야. 어느 날 위노나의 집에 놀러간 기네스가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진 대본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기네스가 추후 오스카상을 받도록 만들어준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대본이었대. 당시 해당 작품은 할리우드 내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었고, 지연으로 위노나 라이더가 내정되어 있었다나 봐. 하지만 기네스가 다음날 아침 에이전트에 전화해서 절친의 작품을 가로챘다는 거야. 이 사건은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되었고, 이후 둘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지. 해당 소문에 대해 기네스 펠트로는 강하게 부인했어. 그건 도시전설이에요. 신께맹세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위노나 라이더를 수년 동안 보지 않았으며 전 절친이 질투로 인해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어. 이후 기네스 펠트로는 오스카상도 타며 승승장구했지만 위노나 라이더의 커리어는 제대로 꼬여버렸어. 백화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가 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2009년 기네스는 구프의 뉴스레터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다는 내용으로 글을 적었는데, 많은 키티즌들은 글의 주인공을 위노나 라이더로 추측했어. 옛날에 친구이자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 매우 필사적이었어요. 저는 몹시 화가 났지만 맞서 싸우는 것을 참았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불행하고 굴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이 들었어요. 배역 가로채기 소문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한때 절친이었던 친구의 몰락에 행복을 느꼈다니 절대 적으로 두고 싶지 않은 타입인걸? 아무튼 이 사건 외에도 10년지기 마돈나와의 불화, 인종차별 논란, 동료 배우 저격, 마약에 관한 부적절한 농담 등 다양한 망언과 기행으로 그녀의 이미지는 하락했고, 결국 미국인이 선정한 비호감 스타 1위에 선정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어. 워너비들, 2017년에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 기억해? 하비 와인스타인은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야. 현재는 영화계에서 퇴출되고 징역 39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해. 당시 여러 배우들이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기네스 펠트로도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고백했어.
앞서 엠마로 기네스가 큰 인기를 얻었다고 했잖아. 기네스가 엠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을 당시 하비 와인스타인이 사전 미팅을 비밀로 호텔로 부르고 함께 침대에서 마사지를 받자라고 제안했대. 기네스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피트에게 이 일을 알렸고 분노한 브래드 피트가 하비 와인스타인을 찾아가 한 번만 더 그녀를 불편하게 하면 죽여버린다 라며 경고했다는 거야. 이후 하비 와인스타인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고 기네스는 배역에서 잘릴까봐 무척 두려웠대. 그러나 입막음을 요청했던 하비 와인스타인은 모순적이게도 기네스 펠트로의 이름을 팔아 다른 배우들에게 성상납을 요구했다고 해. 본인이 기네스 펠트로를 스타로 만들었다며 그에게 성상납을 하면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는 거야. 하지만 기네스 펠트로의 비호감 이미지 때문이었을까? 용기 내 고백한 피해자인 그녀는 조롱에 시달리기도 했어. 하비 와인스타인의 대변인은 기네스 펠트로는 할리우드의 로열 패밀리 출신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톱 프로듀서이고 어머니는 유명 배우이며 대부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하비 와인스타인과 10년간 함께 일했으며 커리어가 위태롭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라며 기네스가 배역에서 잘릴까봐 두려웠다는 발언을 비꼬았지. 일부 캐티즌들은 기네스 펠트로가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시간 하비 와인스타인과 함께 일한 사실에 주목했어.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기네스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은 자연스레 사그라들었어. 하비 와인스타인을 고발하는 도서 그녀가 말했다의 공동저자는 다른 배우들이 두려움으로 진실을 밝히기 망설였을 때 기네스 펠트로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말했지. 이후 해당 도서가 영화화되었을 때도 목소리로 출연하며 끝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했어. 한편 작년 초 기네스 펠트로 또한 지지와 벨라의 엄마 욜란다 하디드로부터 비롯된 아몬드맘 역풍을 맞기도 했어. 웰빙에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한 기네스는 팟캐스트에서 엄격한 웰빙 요법과 다이어트 방법을 공개했거든. 아침은 12시쯤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커피, 점심은 육수, 이른 저녁은 팔레오 식단에 따른 야채를 먹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기네스가 밝힌 다이어트 루틴은 틱톡에 게시된 지 5일 만에 29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캐티즌들은 기네스가 아몬드맘의 왕자를 이어받는다며 비판했어. 커피와 육수는 식사가 아닙니다. 아몬드 한 개를 30조각으로 자른 후에 하루 종일 먹으며 영양 공급을 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뭐가 디톡스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거세지자 기네스 펠트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명 영상을 올렸어. 팟캐스트를 이사와 진행했다는 걸 밝힌 그녀는 자신이 장기 코로나에 걸렸으며 그 부작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이 심해졌다고 밝혔어. 저는 콜박사와 함께 염증이 없는 식사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조리된 야채, 모든 종류의 단백질,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저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제가 맨날 이것만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녀가 건강 습관으로 비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앞서 말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구프를 운영하며 건강관리 팁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하지만 웹사이트에 소개된 건강팁 중 상당수가 난해해. 예를 들어 이 웹사이트에 소개된 힐링 스티커는 나사에서 개발한 소재로 제작되었다며 수분 공급, 해독, 기분 개선, 수면 개선, 자기애를 개선한다고 해. 이 스티커의 가격은 무려 10팩에 $60야. 해당 스티커가 논란이 되자 나사의 전임 연구자는 스티커에 대해 완전 헛소리라고 저격했어. 구프는 제품 설명을 편집한 후 사과문을 올렸지. 또 미니 항자에 앉아 적외선과 쑥 증기로 하는 소중이 찜질이 자궁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즉시 이 조언을 비판하며 증기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유익균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런가 하면 케겔 운동용 옥구슬을 $66에 판매하기도 하고 본인의 소중이 향과 비슷하다는 향초를 판매했지. 또한 직장에 튜브를 삽입해 독소를 물청소하는 대장청소나 8일 동안 생염소 우유를 마셔 기생충을 없앤다는 미신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기도 했어. 그 밖에도 기네스 펠트로는 뉴욕타임스에 염증과 흉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벌에 쏘이는 아피테라피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독특하고 위험해 보이는 건강관리법을 즐겨 쌀비 같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 이토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브랜드이지만 구프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중이야. 이 회사의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이며 웹사이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은 보충제 종류래. 시켓이도 라이프케 스타일 브랜드를 하나 론칭해볼까봐. 첫 번째 주제는 시켓이를 구독하면 건강해진다야. 엑소엑소 럭키의 시켓.